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천주교 사제이자 현장 활동가로 생태 환경운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힘써온 조현철 신부님이 최근 그동안 써온 글을 추려 책을 출간했습니다.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인데요. 시대적인 통찰로 오늘날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온 신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색연합공동대표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대표이신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책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이제 경향신문에 나락하나리라고 하는 그 기명 칼럼에 글을 게재했었는데요. 그 글하고 그다음에 녹색평론 같은 잡지에 기고한 글을 좀 추리고 수정해서 이제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은 이제 그때그때 우리 사회 현안, 국내 또 세계적인 현안을 주제로 해서 뭐 개인적인 성찰 이걸 이제 글로 옮긴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말을 걸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우리 사회를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관점을 우리가 함께 또 공감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책 제목이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자, 먼저 이 책 제목이 말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그 생태 위기,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면서 생태적인 관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태적인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계 안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위기들도 양상은 상당히 다를지 몰라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 즉 그 뿌리 원인 근원으로 가면 모두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면서 그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신부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위기는 무엇인지요? 이제 그 책에서 제가 다룬 건 정말로 뭐 그때그때 좀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뿌리로 더듬어 내려가 보면 저는 체제의 위기가 아닌가. 체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인 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의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 특히 그 전쟁 위기, 네. 신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 뭐 미국과 중국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자본주의 체제하고도 역사적으로 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가 자기를 이제 키워나가려고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노골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것, 식민지로 만든 것도 사실은 당시에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국내에서 확장하는데 어떤 한계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자기를 넓혀간 거죠. 식민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수단이 바로 이제 강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전쟁했고, 러시아하고 전쟁했고, 계속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미국으로까지 전쟁을 그때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전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쟁, 이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은 날로 커지는 그런 주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장하려고 하고요. 예. 그럼 이걸 멈출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 좀 고삐를 채우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할까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좀 우리가 좀 덜 성장하고 좀 나눠 갖는 그런 주의잖아요. 예. 네, 그런 정신이 조금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도 사실 그렇긴 한데 공산주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체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사회주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가리켰던 어떤 내용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됐던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좀 커서 그렇죠. 그 말이 좀 오염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사용하기 좀 그대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자본주의도 좀 굉장히 좀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말 자체는 이제 좀 말을 좀 떠나서 보면 자본주의를 이제 대안의 방식으로 했을 때 성장과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실제로 뭐가 문제인가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떤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탄소 배출이 참 심각하고 지금 기후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 발표도 했지만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또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예. 탄소를 줄이는 그 과정 자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노력 이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진단 같아요. 실제로 그런 관련 유엔이나 이런 기구에서 집계하는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늘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거 국가들이 하는 것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강제할 수단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전쟁 같은 경우에 이 탄소를 갖다가 엄청나게 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고. 네. 근데 통계 잘 잡히지도 않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전쟁을 뭐 겪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형 토건 사업 같은 것들 뭐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대형 토건 사업 대표적인 게 공항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대형 사업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과정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온실가스는 문제가 한번 배출되면은 금방 안 없어집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평균 200년 머물거든요. 한번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건설 사업을 하면서 나온 온실가스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항공기가 이제 계속 많이 더 이용하겠죠. 항공기가 그만큼 더 많이 이용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고, 아주 대표적인 그 온실가스 배출 현장인데, 공항이. 또, 우리나라 지금 뭐 얼마 전에 대왕 고래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 시추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대왕 고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시추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다 화석연료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시추 결과 만에 하나 경제성 있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거 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겠죠. 그럼 또 거기서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편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하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탄소가 지금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정직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을 또 더 크게 키운다는 소식도 봤는데 참 이렇게 더 커지려고 하고 성장이죠. 더 성장하려는 그런 욕구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신부님께서 그 많은 성찰을 통해서 희망을 또 발견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근본적인 위기로 자본주의 체제 문제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 운영돼서 그렇다 그러면 잘 운영하면 되는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성장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구조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체제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좀 여기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그 기후정의 행진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네. 그때 슬로건이 구호가 그 세상을 바꾸자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자. 예. 세상을 바꾸자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체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기후 문제나 뭐 전쟁 문제 같은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번에 특히 이제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그 비상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국한시켜서 볼 때 우리나라 그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적인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예.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자발적인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 또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민주주의로 우리의 좋은 삶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비상계엄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요인으로 해서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을 똑같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젊은 층들로부터 희망을 받고 또 이번에 기후행진의 주제가 세상을 바꾸자. 네. 그 사실은 우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이랬을 겁니다 아마. 예.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예. 사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대표적인 그 모임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게 또 종교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우리 네. 종교인들이 또 협력해서 또 세상에 또 모범이 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하여튼 당면한 위기는 좀 총체적인 위기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내면의 전환, 뭐 회심, 종교적인 말로 하면 회심, 뭐 회개, 우리 내면의 이 전환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내야 될 몫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예집 꿀잠 대표이신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과 최근 출간된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